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상원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고생하시고 오후에도 잘 답변해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하고 민원에 대한 것을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예. 행정감사자료 14쪽 서로 2- 문화 18호선 도로 확장에 대한 것입니다. 네. 이것이 아마 문화동에 있는 지금 문화 8구역이죠? 재개발 건축 사업하고 있는데, 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소로가 있어서 어떤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지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건의했는데, 이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저도 뭐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충남 기계공고 옆 그 일원의 그 도로 확장하고 신호체계 변경을 건의한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신호체계 변경은 중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 변경은 가각부나 도로폭이 미확보로 이거는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중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네. 좀 수용이 어렵고요. 또 이제 도로 확장을 했을 때 거기 현재 이제 거주하는 분들이 굉장히 저소득층의 그 무허가와 다름없는 그런 건물들에서 이제 살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확장을 하더라도 그 보상비라든지 이주비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많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사실은 그 돈으로 다른 곳에 가서 이주 정착하기가 현실적으로 더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상을 하는 게 확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확장했을 때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피해갈 것 같아서 좀 수용한 건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그 문화 8구역이 지금 몇 세대가 지금 신축되어 가고 있죠? 아파트. 하여튼 정확하게는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한 1300, 700세대 정도 굉장히 큰 단지입니다. 제가 예. 받은 자료에 의하면 1700세대 규모가 네. 입주될 예정이다. 그렇게 예. 했어요.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500세대의 주민들이 살다 1700세대가 살다 보니까 네. 2배 이상이 이제 증가되거든요. 예. 그러면 교통 혼잡과 이 보행에 대한 앞으로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요구를 하는 것이고, 네. 그 지역에 있는 본 의원도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지난 1차 정례 때도 제가 이와 같은 질의를 했어요. 예. 그러면 제가 구청장에게 일문일답 할 때에도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사안을 더 잘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어떤 입장인지 그냥 뭐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못하고 있다. 아니면 우리 시에다가 아니면 국토부에다가 예산을 지금 이렇게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 중인지 어떤 결과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도로만 보면 주민들이 또 존경하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해는 가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뭐 돈을 임의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도 없고 현재 이제 보상비도 확보된 건 없지만요. 했을 때 주민들이 다른 데서 정착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실제적인 결과를 봤을 때는 확장이 조금 어렵다는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저 재정이 예.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행정은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확장을 하는 꼭 예산이 없어서기보다도 그것도 뭐 저희가 넉넉한 사원은 아니지만 보상비를 줬을 때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새롭게 집을 구하고 어디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비로는 그분들이 정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파악한 것도 예. 한 거기가 한 20평 예. 또 한 뭐 30평 내더라고요. 예, 예. 작은 어떤 네. 옛날로 말하면 학고방 같은 예, 그렇습니다. 달동네 같은 그런 형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인데 네. 지금 이곳을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또 LH에서 하는 그런 것까지도 어떤 우리 행정에서 알아보셔서 그쪽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700세대가 들어오면 거기가 자동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녀야 되는데 예. 그걸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도 있고 또 사고의 위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입주입니까 여기가? 지금 아파트 어느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예.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해야지. 입주했는데 이때 되면 더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번에 일문일답에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아니 그냥 말만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뭐 말하고서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지 행정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실되게 어떤 실천을 옮겨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국민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해줘야죠. 예. 자, 그래서 우리 답변을 좀 우리 국장님이 잘 못하시니까 구청장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디 해요? 오시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정의하고 구청장 오라고 해서 이와 같은 것을 답변해야지. 안 돼요? 부구청장 오라고 하든지 그러면. 정의하고 그러면 한번 좀 얘기 들어봅시다. 근데 우선은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는 취지에는 해보시죠. 예. 위원 여러분, 한번은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고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양수 의원 계속 질의 이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서로 이 문화 18호선에 대한 도로 확장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그거에 대한 미흡한 답변이지만 예산에서 더 구체적인 것을 질문하기로 하고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6, 77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건설과를 살펴보니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이 집행률이 62.2%에 그쳤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의 3분의 1 가까이가 지금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업은 7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제 편성액은 4억 6,924만 원이잖아요.
5억이잖아. 차네. 아니 의원님 지금 많은 금액을 받나 뭐 60% 그런데 5억에 그러니까 저의 자료는 지금 5억 중에서 그러면 낙찰채액으로 3천만 원이 지금 반납이거든요. 3,200만 원이 반납이 됐잖아요. 그죠? 네, 네. 집행액은 그런데 이제 고비 빼고 12 반납액이 이 정도예요. 그죠? 작년에는 집행 잔액이 남은 액이 없기는 했거든요. 이게 3천만 원 가까이 이게 반납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중구에는 주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낙찰 금액이 이제 87%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가 필연적으로 낙찰책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떤 공사는 낙찰책 생긴 것을 조금 더 그걸 뭐 한마디로 그것까지 활용해서 추가로 공사를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반납하면 아쉬우니까요. 그것까지 투입을 하는데 그러면은 사업 중간에 이렇게 추가로 할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그 이제 공사에 따라서 추가로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자전거 도로는 굉장히 단순한 공정이기 때문에 네네. 추가로 투입할 게 없어서 이제 그랬고요. 또 요즘은 그 낙찰 차액에 대해서 그 회계과나 뭐 예산실에서도요, 낙찰 차액을 무리하게 그런 취지로 무리하게 갖다 쓰지 말라는 또 문서도 하달이 됐습니다. 예. 그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그런 수리를 해달라 이런 문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니까 맞습니다. 뭐 작은 금액이라고 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또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큰 금액인 것 같아서 작년 예산서를 여기 행감 자료를 찾아보니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는 사례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에 혹시라도 좀 더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뭐 작년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자전거를 이제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자전거 도로에 대한 좀 점검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가지고 필요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를 그러면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감자료 416쪽 볼라드 시공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23년하고 24년 볼라드 납품은 대부분 디디만전 산업이 담당을 했고 1년에 총 8건 정도 동일업체에서 진행된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부터 납품업체가 사회적 협동조합 공유로 변경이 되었고 올해까지 동일 품목으로 계속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회적 협동조합 공유는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국장님? 세종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종으로 알고 있는데 협동조합 공유는 저희 직원들은 대전으로 알고. 대전 어디 중구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건설과에 있는 다양한 이런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500만 원 미만 수의 계약이 25년도에 45건 중 대전 중구 소재 업체를 선택한 건은
14건, 그리고 500만 원 이상 수익 계약이 91건이었는데 그중에서 중고 소재 업체를 선택한 거는 2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이 수익 계약을 통틀어 보더라도 중구 지역 업체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구조인 것 같은데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대전 또 네. 그 중에서도 중구 소재 업체를 고려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네. 저희들 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또 중구에 이제 지역업체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작년보다 지역업체 참여 수가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중구에 있었던 부분들도 줄었고, 그리고 중구에 참여했던 부분도 같은 업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한 30%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지역 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발굴하려고 많은 뭐 중구통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작은 이런 부분이라도 좀 지역업체 참여의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런 지역 내 좀 경쟁 기반 조성이 위한 지원 방안이 좀 잘 되어 있지 않은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계약을 할 때 그런 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국장님? 지역 내 참여를 높이려는? 그것은 이제 그 업체의 견실한 시공이라든지 뭐 책임 시공, 그런 우선은 이제 품질이 우선으로 보여야 될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네. 이왕이면 대전 또 그 중에서도 중구 업체를 써주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지만 이제 직원들은 또 품질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도 당연히 감안해야 되긴 하겠지만, 네. 하지만 의원님의 네.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품질이라면 낼 수 네네. 있는 적이라면 당연히 대전과 또 중구 업체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볼라드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볼라드 사업을 좀 점검을 하고 있다고 저번에 안내를 볼라드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좀 특정 업체에 좀 쏠린다든지 아니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라든지 아니면 견적이나 비교의 좀 실효성을 조금 강화를 해서 좀 중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도 좀 많이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예. 네.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른 과에 비해서 건설과만 유달리 많더라고요. 근데 그 국장님 말씀도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 예. 업체를 쭉 살펴보니까 예전에 중고 업체인 부분들도 다 제외되고 타 지역의 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봐야 되는 좀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 최근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볼라드 설치의 적합성 문제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뭐 주차장 바로 인근에 있음에도 볼라드 때문에 차량이 아예 접근하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되었고, 네. 이 볼라드 설치라는 게 당연히 보행의 안전을 위한 설치의 취지는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뭐 위치나 뭐 간격이라든지 현장 여건에 대해서 좀 검토해서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볼라드를 설치했을 때 장점도 있지만 네. 단점은 오히려 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그것이 또 오히려 위험 요소가 장애물에 되는 부분도 대해서 있습니다. 또 네. 넘어진다든지 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볼라드를 이렇게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웬만하면 진입을 조금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전에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저도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유념해서 네네. 볼라드는 좀 신중하게 이렇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이 저번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네. 그 주차장은 볼라드가 빠져 있더라고요. 거기는 네. 보니까. 그래서 네. 거기는 빠지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주차장을 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좀 확보해야 되지 않나. 또 당연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어쨌든 설치 위치나 간격,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꼭 네. 설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네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409쪽, 410쪽 부실 전문 건설업체 행정처분 현황과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24년하고 2025년 건설업 행정처분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 네. 두 해 동안 총 6업체가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산석, 석재건설은 미통보, 시정명령, 시정불이행, 영업정지까지 이어졌고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은 2025년 한 해 만에 3차례 미통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성창호건설, 건흥개발, 세원 ENG, 신진엔지니어링은 2년에 걸쳐서 동일 위반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 정도라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에서 사전 안내라든지 지도 점검, 사후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 아니냐라는 판단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반복 위반 증가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를 모르셨던 건 아니시죠, 국장님? 예, 저희들이 이 업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일이 관리한다기보다는요. 스스로 당연히 하는 거지만 이렇게 지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그게 이제 스스로도 당연히 건설업을 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걸 잘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굳이 정확한 답변이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 이렇게 도산하는 업체가 이제 많이 양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데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기회를 또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의견서도 안 내고 나는 이미 포기했어. 그런 식의 이제 업체들도 많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사후 관리 문제에서 이게 제대로 안내가 안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예. 국장님 입장에서는 안내는 꾸준히 했으나 예.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예.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네.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잘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부탁드리고 예. 어쨌든 답변이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또 여건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더라도 어쨌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예. 않도록 좀 사후 관리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그리고 국장님이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모르는 것처럼 사실 느껴지긴 했거든요. 그런데 뭐 국장님께서 그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 공장에 좀 지연 신고 업체 대상으로 통해서 사전에 알림이나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시스템 구축을 해서 연 1회라든지 반복적으로 되는 업체는 좀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네. 저희들이 절차를 몰라서 그렇게 못한다든지 그런 피해가 없도록 네네. 사전에 좀 이렇게 안내라든지 그런 쪽에 행정력을 조금 투입을 해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 이 자료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잘 관리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반복적인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406조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셨나요? 하수도 시설 개보수 및 준설 실적 사업별 추진 내용 및 공사 금액, 공사 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2024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은 공사 건수가 7건 중에서 2곳은 준공이고 4업체는 공사 중으로 이제 문창 내거리 일원 하수 관로 정비 공사는 설계 용역 중으로 되어 보고했어요. 문창 내거리요? 네, 맞죠? 내거리가 현재 준공했는데 어쨌든 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설계 용역 중으로 보고를 했고 문창 내거리 인원 하수관로 정비 공사는 2025년도 자료에는 이제 준공으로 명시했잖아요. 잘 하셨는데 2024년도 하수도 연간 단가 긴급 수송공사 동부 서부 지역 하고 2024년 하수도 연간 단가 준설 공사는 준공된 공사입니까?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지금 6번 7번 8번 연간 단가 연간 단가는 긴급하게 수시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토탈적으로 이제 계약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동부 지역은 저희들이 11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24년도 거도 추진 중으로 해서 표기를 해주셨는데 24년도는 다 완료된 준공된 공사 맞습니까? 예,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2025년도 자료에 표기를 했잖아요. 근데 대사동 248-224 1원 하수구 관리 정비 공사는 추진이 20%인데 준공된 것인지 아니면은 25년도 자료에는 지금 누락이 돼 있어요. 맞죠? 대사동 말씀하셨나요? 대사동 248-224 하수 관로 정비 공사. 준공이 된 건가요? 대사동. 언제 추경이 됐어? 예,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24년도에는 이제 그 보고하기를 추진 중 몇 프로 했으면 그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사가 없어진 건지 중간에 그냥 부실돼 가지고 하다 마른 것인지 25년도에 표기를 해주는 게 좀 그 부기에
맞는 것이 아닌지 좀 네.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25년도 자료에는 지금 누락이 된 거죠. 예, 저희들이 그걸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네. 누락을 했는데 저희들이 좀 누락시켜서 송구스럽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예, 25년도의 자료의 추진중이라고 하는 것은 네, 뭐 12월 30일 준공이 됐다면 다음 26년도 자료에는 준공이라는 이런 자료를 제출해 네. 주시는 것이 행정 예. 사무감사 자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 공사가 중간에 유실이 된 건지 모르잖아요. 네, 그죠? 예,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선옥 의원이 질의한 건에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09쪽에서 4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업체가 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도 있고 영업 정지 받은 업체가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과태료 몇 번에 영업 정지가 되나요? 규정이 있습니까? 과태료. 지금 대성 창호 건설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도 과태료 처분 받았고 지금 2025년도에도 동일하게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맞죠? 예. 그러면 과태료 몇 번에 영업 정지가 되는 건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별도로 있고요. 네?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와 네. 영업 정지하는 경우는 그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몇 회- 업체가 계속 과태료를 10번 받아도 그냥 과태료만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규정은 어디 맨 오른쪽 어디 있어? 그럼 감경 조항 아니야? 삼 년이네. 예. 우선적으로는 네. 과태료는 뭐 예를 들어서 위반 행위가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네. 또 영업 정지 같은 경우는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 또 뭐 건설공사 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는 뭐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또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의원님 말씀대로 뭐 몇 년 이내에 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네. 또 뭐 교육을 뭐 이수를 했느냐에 따라 감경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업체 처분 사안에 따라서 가벼운 거는 계속 10번이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예. 이제 그 무겁게 많이 위반한 경우에는 네. 영업 정지를 시키는 건가요? 예, 예. 응? 그러니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 계속 상습으로 하는 업체를 그냥 계속 과태료로 그냥 매기는 건가요? 예, 경미하기 때문에 현재 경미하기 때문에? 법 체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같은 그렇죠. 이렇게 경미한 하다 그런 보면은 걸. 과태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부가가 예.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태료 금액에 따라서 그냥 또 뭐 위반하고 또 위반하고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규정에 과태료가 5번을 했을 때는 그 위에 단계에 또 처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게 이제 횟수가 뭐 예를 들어 초범이라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 좀 작고요. 네. 또 반복될 때는 금액도 늘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돼 좀 있습니다. 약간 그 예. 처분에 대해서 좀 네. 약간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같은 과태료 경미한 거지만 네. 그걸 이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또 저희들도 세게 매겨야죠, 답답할 세게. 정도로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방치하는 업체들이 좀 있어요. 처분이 또. 너무 미약하니까 또 다시 재범을 하고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해야죠. 요즘에 건설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기죠? 잘 꼼꼼히 챙겨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4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재설기 배치 현황 및 사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 스마트 재설기는 허땡땡 시장님 재임 시절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킨 최초의 모델이잖아요. 7, 80억을 사용하지도 않는 이 스마트 재설기를 각 주민센터에 보내서 완전히 이거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근데 뭐 여기 그 보고해 주신 거에 보면 지금 10대를 무상으로 대부를 했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까? 예. 물품 자체를 위반한 겁니까? 아니면은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임대를 해준 겁니까? 대부니까요? 대부니까. 응? 빌려준 거다. 10년 지나면 주는 걸로 했어? 이게 10년 동안 대부를 해주고요. 10년이 지나면 네. 아예 그쪽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대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발생되는 보험은 그 사용자들이 보험 부담을 하는 겁니까? 보험료. 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야. 한 1년에 7, 80만 원 되는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저희가 지금 8대를 사용하고 있나요? 18대죠, 총. 17대? 18대. 그중에서 10대라고? 오케이.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 뭐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여러 차례 좋은 말씀을 주셔서 예. 이렇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운용 방안을 이제 모색을 했는데요. 아까 그렇게 뭐 우월드 5대, 시설관리공단 1대, 농업기술대 1대, 한밭수목원 3대, 뭐 10대를 무상대부를 했고요. 예. 그러면 8대가 남는데 8대도 이게 건설과에서 2대, 효문화관리사업소 1대, 행정복지센터 5대였거든요. 그 행정복지센터 것도 그 시공원관리사업소에서 5대를 무상대부 사용하도록 요청이 와서 조만간에 무상대부할 예정입니다. 시 공원 관리 사업소에 예, 예. 그래서 의외로 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또 그걸 필요로 하는 데가 이렇게 있겠죠. 예, 그렇게 잘 찾아줬습니다.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지금 2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 잘 사용됩니까? 한 대 보험료가 얼마나 되죠? 70만 원. 네? 보험료. 무보험이에요? 네, 도를 무보험이에요? 예. 어디네? 창고 내에서 하기 때문에 창고 실내에서만 한다고요? 아니 재설기가 실내에 눈이 들어와야 안 들어오잖아요. 그거 스마트 재설기를 갖다가 자재 이용하는 걸 이용하면은 용도 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그거 기계가 그 용도가 아닌 거를 그렇게 사용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용도도 있어서 여하튼 예, 저희들이 하여튼 도로로 나가진 않고 그 조금 취지에 좀 반하는 것 같긴 한데요. 거기에 이제 그 싣고 내리고 하는 용도도 끼어 있어서 아니 그러면 건설과에 싣고 내리고 하는 용도의 그 장비가 없습니까? 없어서 이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그 용도까지 그 재설계에서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필요를 해서 일단은 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실내라도 사고 나면 어떡할 거냐고요. 실내는 아니고 이제 육교 밑에 그 아까 공간에서 또 창고 아니라며요.
예, 창고가 있는 그 공간이죠. 예, 사고는 위원장님 잠시 정해 좀. 의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진행코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기하겠습니다. 그럼 김용평 의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그 스마트 제설기 사용 내역이라든지 지금 보험에 관계된 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름하고 좀 앞으로는 시민이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필요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거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제 질의하는 거는 행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과제 이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법령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불평과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자체의 제도 개선 과제를 공식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7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제도 개선 과제 중 건설과는 총 2개 과제가 해당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예. 맞아요. 지자체별 자전거 등록 근거 마련하는 제도와 네. 자전거 등록 인센티브 제도 도입인 거 알고 계시나요? 예. 네. 먼저 지자체별 자전거 등록 근거 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행 현황 관리 대장을 보면은 자전거 등록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맞나요? 예. 네. 그렇다면 우리 중구는 해당 법률 제22조에 근거해 자전거 등록 업무를 실제로 좀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희들 운용을 하는데 네. 실제 등록하는 분이 없어서 등록된 사례는 없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으나 등록하는 예. 사례가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뭐 등록 절차라든지 어떤 서식이라든지 담당 창구 같은 건 아직 마련돼 있지 않겠나요? 그건 뭐 별도 창구는 필요 없고요. 예. 당연히 법에 네. 규정하고 있고 뭐 신청하는 그런 서식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내면 저희들은 당연히 등록대장에 이제 기입을 하면 되는데요. 실제 또 그렇게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과제는 이제 자전거 등록 인센티브 제도 도입은 현재 이행 현황 관리 대장에서 추진 전 법령 등 사전 검토 이행 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맞죠? 사전 확인된 바로는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현재 진행 단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배경과 조례 재개정 일정 시행 시 예상되는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직 구체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자전거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인센티브를 또 부여하는 게 이제 합당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좀 구체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빨리 개정 계획은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빨리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건지에 대해서 빨리 구체화 시켜서 내년 회기에 상정을 해서 이렇게 개정토록 저희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신속하게 과제 처리를 좀 해주시기를 네, 당부드리면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침부터 고생하시고요. 질의 이제 건축과로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248쪽에 보면 중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 건축물이 모듈료 건축 시공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이게 예, 개소식을 했죠. 아주 했는데 이 모듈료 건축물을 조성해서 예산 공사 기간을 단축한 건 사실이지만 네. 이거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네, 뭐 장점은 일반 철콘이라든지 조적조보다 예,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단점은 글쎄 좀 방음이 조금 약할 수가 있고요. 또 그 구조적으로는 조금은 그런 습식 구조보다는 좀 구조적으로는 조금은 약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 주요 업무보고 248쪽에 오면 중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조성 공사 관련에 대한 질인데요. 이 사업이 자치분권과가 주관하고 또 공사 감독은 건축화가 이제 주관을 한 것 같아요. 그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한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한 이 모듈료에 대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것은 처음으로 시도했죠. 맞습니다. 그죠? 이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온 건축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조립하죠.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이 모듈료 주택이 그렇게 시장에서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타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을 할 때 타 사례도 이제 검토를 했는데요. 굉장히 대형 건축물까지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검증이 좀 됐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에도 가봤지만 네. 이 모듈료 건축은 대부분의 공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공장에서 어떤 자재를 쓰고 있는지 또 어떻게 건축물을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현장에서만 봐서는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예. 그래서 이제 건축과에서 사전에 현장으로 반입이 되기 전에 예. 공장에 가서 반입이 되기 전에 공장에 가서 사전에 다 검토했어요? 예, 점검도 하시고? 공장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이 건축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네. 예, 뭐 어느 정도는 지금 단계에서는 사회적으로도 제법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100% 자신은 못하지만요. 이게 그래도 누가 추천을 한 겁니까? 저희들이 그 저쪽 자치분권과 쪽에서요. 예. 그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고 그래서 다른 그 기한 내에 반드시 올 안에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자문이 있어서 저희들도 뭐 이런 형태는 모듈료 주택이랑 공법이 있다고 서로 이제 협의해서 아니 왜 시기적으로 촉박한 게 어떤 것 때문에 촉박하다고 생각하죠? 그 지금 이제 마을 공동체 조금 늦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게 있나요? 그것이 저도 뭐 정확히는 좀 모르지만 그때 이제 옆에 새마을 공구도 그걸 철거를 하고 이전해야 되는데 임시로 이렇게 쓴다는 그런
저희들한테 건의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예. 또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이제 감안했을 때 올 안에는 건물이 완공이 돼야 된다. 그런 쪽으로 자치분양과에서 요청이 와서 함께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네.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죠? 기존에 있었던 것이 새로 이사를 온다든지 예. 급하게 그 건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듈러 방식으로 건축물을 지었다는 것은 조금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무슨 왜냐하면 말씀인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구태여 우리가 꼭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공사 감독을 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새마을금고가 철거를 하고 이제 새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하고 함께하는 그런 금고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보니까 건축 그런데 그게 취소가 돼서 예.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새마을금고 본점이 예. 지금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죠? 예.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걸 사용하기를 원했었는데 우리 구에서 반대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짓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신축 계획은 있었고요. 예. 여기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예. 그분들이 못 들어온 거죠. 또 안 들어온다고 계획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이 모듈러 건물은 특히 이제 화재나 구조적인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 건물은 공공시설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의아한 것이 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뭐 건축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이것을 택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이 조리식 모듈러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적어도 30년 이상을 바라보고 신축을 하고 이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시기가 조금 앞당겨진다고 해갖고 이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피난 통로나 방화 구획이라든지 물론 2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이 내화 성능 등이 법적인 기준이 맞춰져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봤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와 성능은 당연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허가를 낼 때에도 네. 이게 이제 관에서 내다 보니까 일반 개인이나 사업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관에서 하는 것은 조금 봐주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건축 허가를 어디서 냈어요? 예, 당연히 저희들이 건축가에 냈죠. 예. 예, 그래서 공장에서 만든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구조안전 검토를 생략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염려도 있거든요. 내화라든지 구조 그런 성능은 당연히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이제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 조적조 건축물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죠. 예. 약하지만 기준은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이 전문가의 구조 검토 자료가 첨부되었는지 안전성에 대해서 예, 그 제품의 자체에 대해서 공장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인증이라든지 그런 서 같은 것은 당연히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공 검사할 때 단순히 외관만 보고서 검사가 되는 게 아니고 준공이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공장에서 만들 때부터 운반 설치까지 모든 과정의 기록과 자료를 확인해서 전체적인 시공이 문제가 없었는지 요구한 자료를 본 의원이 요청을 합니다. 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번 공동체 지원센터가 우리 중구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모듈러 공공건축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건축가가
이런 감독 기준을 잘 정리해서 그러면 우리 이번에 어떤 건물을 갖다가 준공 내는 것처럼 정말 일반 사람들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낼 수 있도록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뭐 막지는 않고 있고요. 이 건축의 하나의 형태로서 이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건축계에서 논의도 있습니다. 구태여 그렇게 어렵게 질 거 없이 공장에서 제대로 생산하는 것이 앞으로의 좀 발전적인 건축의 방향이다라고 주장도 하고 이런 형태의 시공 방법을 권장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에 대해서 이렇게도 저희들이 막지는 않고 당연히 피난 뭐 내와 구조 여러 가지에 충족되기 때문에 저기를 하는데 아직은 이제 이런 인식이 미치질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않는 것이지만 점차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쌉니까? 네, 비용도 싸고 예, 공기도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그런 장점을 보는 분들은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건축으로 가야 된다고 학계에서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정말 개소된 거에 대한 것은 저는 환영하지만 그 공기를 개소를 단축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 공법을 사용했다는 거에 대한 것은 조금 본 의원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것은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좀 단점이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438조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 실정 및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을 보니 작년에는 163건이었는데 올해는 233건으로 43%가 증가를 했습니다. 부가액도 33%가 증가를 했는데 네. 네, 이렇게 부가도 늘고 징수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 뭐 특별하게 건수가 느는 것은 네. 그게 특별하게 어떻게 좀 정의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또 불법사항이 그 애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근데 그 있긴 밑에 합니다. 보면 그 반복 부과로 인해서 건수가 늘었다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요. 이게 이제 9월 기준하고 12월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9월 기준하고 12월 12월 기준이라 그렇다는 겁니까? 네. 24년에 163건도 9월 기준 아니었습니까? 12월 행감 자료에 163건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63건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25년도
기준은 같을 거 아닙니까? 다 12월까지입니까? 아직 11월인데 국장님. 그럼 이게 뭐 반복 부과로 인해서 예, 그럴 수도 증가, 있고요. 그럴 네. 수도, 그러면 반복 부과 대상자는 지금 몇 명입니까? 이게 지금 뭐 반복 부과 대상자이 점점 늘어서 해마다 지나갈수록 건수가 늘어나는 거라면 관리를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조치 수준이 실효성 있는 징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닙니까, 국장님 그럼? 네, 이렇게 자기는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를 않고 본인한테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도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네, 그렇긴 그거는. 한데 지금 체납률이 지금 증가하는 부분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납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반복 부과가 되어 있는 대상자가 많아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뭐, 나름대로는 이제 건축과에서 부과도 하지만요, 또 상습 체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세원관리과로 넘겨서 세원관리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반복 부과되는 대상자가 몇 명인지, 뭐 어느 위반이 체납이 높은지, 뭐 고액이나 상습 체납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이 과에서는 건축과에서는 전혀 저희도 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 저희도 당연히 관리를 하고 갖고 있습니다, 자료는. 그러면 반복 부과되는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그럼? 그거 되네. 그게 181건입니다. 181건입니까? 1건. 예. 그 중에 체납된 반복된 사람들은 몇 건입니까? 그럼? 지금 체납의 현황에 보면 건수가 76건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100몇 건이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여기 438페이지에 보면 체납 현황에 건수는 76건이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체납액에 대한 건수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부분이나 이런 체납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악순환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노력은 하고 계시다라고 하시지만 막상 국장님의 답변으로는 노력하는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사전 예방적인 관리 체계를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럼? 저희들이 뭐 체납자에서 독촉하고 여러 가지 고지서를 계속 이제 그거는 매번 똑같이 항우계획에는 매번 동일하게 올라오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뭐 독촉, 체납 고지서 발송, 재산 압류 시행 이렇게 뭐 해마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대상자가 100몇 명이라고 좀 전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한 좀 사전 예방적인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국장님한테 여쭤봤고, 국장님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네, 조금 단순하게 의원님 보시기에 이제 좀 미흡하다고 보여지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하는 것이 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하고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원관리과 그쪽의 전문 부서인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좀 실효성 있는 것을 찾기는 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재산 압류나 공매 여러 가지도 취할 수 있다고 이제 강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네. 그게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고질적인 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한번 방법을 더 좀 찾아보고 정리될 수 있도록 더 좀 깊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늘 구체적인 좀 답변으로는 매년 지금 동일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징수율은 계속 이렇게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그래서 뭐 강하게 말씀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뭐 부동산 압류나 뭐 차량 압류, 뭐 재산 압류한 건도 있습니까, 그러면? 예, 뭐 자료에 보면 24년도에 22건, 25년도에 42건을 재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25년도에 훨씬 많은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네네. 그때도 크게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증가가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예.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비슷하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셔서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최초 적발 이후에는 좀 시정 유도를 좀 강화한다든지 뭐 공사를 중단하거나 사용을 제한한다든지 좀 이런 부분들도 좀 병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위반 유형별로 조기 시정률을 좀 관리하셔서 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내년에는 또 얼만큼 증가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셨지만 본 의원이 자료로만 보기에는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늘 같은 방법이 아니라 조금 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네. 저희들이 뭐 잘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네. 이렇게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단지 저희들도 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이제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도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징수율이 하락하거나 체납액이 확대되는 것은 곧 위반 건축물 관리를 좀 느슨하다고 하게 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본의원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근본적인 좀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442쪽에서 443쪽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를 근거로 구차원에서 정비기금 설치, 운용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네네. 국장님께서도 이왕이면 시에 손을 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행감자료를 보니 기금 조성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메가시티, 대흥동 456 공동주택 등 주요 장기 미착공 건축물의 현황도 수년째 그대로입니다. 혹시 지난해 질의 후에 기금 조성 및 장기 방치 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로 어떤 논의나 검토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법이 장기 중단 건축물에 대한 법도 제정이 되고 그랬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강제성이 없어서 이걸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 하는데 저희들도 시하고도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같이 이제 논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금이라든지 설치하는 것도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이걸 투입하는 것은 또 기재부 같은 데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법제처에서도 그것까지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좀 난관에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지만 좀 해결하기가 어려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건축물이 도시 미관을 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한편 대전시에서는 올해 6월 대전광역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원안 가결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현재 숙지는 못했습니다. 개정이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2조의 2가 신설되면서 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안전관리, 재난예방,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장기방치 건축물이 근본적인 해결은 공사 재개나 해체겠지만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좀 최소한으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선제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그런 것들은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미관을 조회하고 또 안전성의 문제, 또 위생상의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노력은 다각적으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응해주는 데도 있고 전혀 이제 그걸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그 재정적 여건에 처해져 있는 현장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메가시티가 있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독려를 계십니까? 하고 네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최근에 한두 달 전에 계룡건설하고 우선 시공자로 선정을 했고요. 네네. 지금 하나증권에서 PF를 일으켜서 내년 한 2월 무렵에는 착수를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빨리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한밭야구장 인근에도 또 중단된 건물인데 뭐 시에서 좀 매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기관을 유치를 그걸 매입을 해서 기관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해서 뭐 하고는 있습니다. 네,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네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네. 다양한 방법들을 하셔서 좀 빨리 조금 더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7월 22일 날 유천동에서 10년 넘게 방치된 2층 폐상가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네. 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께서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인데 해당 건물 붕괴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혹시? 그래서 뭐 굉장히 노후된 그런 뭐 유흥업소 네. 뭐 그래서 이렇게 좀 건물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뭐 업주들 편리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개보수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분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그런 건물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유천동, 저기 산성동, 또 대사 석교동 그런 구역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방치될 수 있는 사각지대에서 재난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 조사를 하기로 이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위험성 요소가 있는 건물들도
점검을 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예. 타과와 연계를 해서 이제 앞으로 예. 좀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 그런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내 장기 방치 건축물이 이와 유사하게 이제 사고가 또 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는 외관은 멀쩡해 보여도 내부 구조가 심각하게 약해진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번 시조례의 개정에서처럼 구에서도 행정 재정 지원이 적극 확보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좀 선제적인 강화와 안전 조치 계획도 같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기 점검 체계를 좀 강화해 주시고 좀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네. 사전에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노후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에 네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국장님 업무보고서 246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광고물 신속한 정비로 예. 주임 불편 최소화에 따른 행정궤도 자동 전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궤도 자동 전화는 광고주가 불법 광고물을 자진 철거할 때까지 20분에서 10분, 5분 간격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방해하며 수신 차단 시에도 100개 이상이 발신 전용 번호를 이용해서 무자비로 전화를 연결해서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수단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죠? 예. 언론 보도를 살펴보니까 제주시는 해당 활동을 펼친 결과 2021년도 454만 건에서 2021년도 453만 여건에 달았던 불법 광고물이 2023년도에는 130만 건으로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알고 계신가요? 네. 네. 우리 중구에서도 행정궤도 자동 전화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도입에 따른 효과성이 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이렇게 문구가 나가는데요. 뭐 귀하는 5개 광고물법을 위반하셨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한 것 같지만 반복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면 발신업수 개수가 22년도에 631건, 23년도에는 268건, 또 24년도 276, 25년도에는 229건, 또 발신자 건수도 22년도에는 93만 7천 건에서 25년도에는 114만 2천 건으로 줄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준다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23년도에는 줄었는데 25년도에는 좀 증가했어요? 아닌가요? 23년도에 268건에 25년도에는 296건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25년도에 229건입니다. 229건. 예. 아, 그러면 연차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 24년 12월 2일 국민권익위가 민원정보 분석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전화와 관련한 민원 11,423건을 분석한 결과 안 들려요? 불법 광고에 대한 자동전화 발신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약 97%였고 일부는 자동전화 발신 조치
법적상 근거가 미약하고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이 있었다고 발표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네. 권익위에서 반대로 전화 받는 민원 입장에서 조금 근거가 없이 이렇게 너무 괴롭힌다는 뜻으로 그런 그거에 저기가 대해서는 있었다는 아직 거죠? 파악이 안 되신 거죠? 네, 네. 우리는 그동안 자동전화 조치가 법령 근거가 미약함에 따라서 좀 문제가 발생한 일이 없었습니까? 그분들이 뭐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자동 전화로 해서 계속 이제 괴롭히는 거잖아요, 일종의. 네. 그게 당연히 불만은 갖고 있겠지만 네.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공식적으로 반발한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 다행히도 이제 5개 광고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8월 14일인가? 공포해서 자동전화 구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좀 마련됐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해당 개정일은 2026년 2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네?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예, 그것이 개정될 거라고 얘기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이 조항이 신설된 조항이다 보니까 네, 네.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나 도 조례로 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대전광역시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해서 네. 업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뭐 숙지는 못하고 했지만 실무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고 파악하고 있겠죠.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우리 듭니다. 중구는 타 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자동 전화 궤도를 시행해왔던 만큼 향후에 대전시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의 경험과 시행착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네. 예, 잘 정착이 또한 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춘 만큼 예.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불법 광고물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운영 기준 마련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49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체 대상 건축물 안전 관리에 대한 민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간에 이제 선화동 소재 자연시티 아파트인가요? 그죠? 예, 말고 선화 2구역 내에 있는 예, 예, 대상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해체 철거 허가 승인을 했습니까? 예, 저희가 심의도 거쳤고요. 네. 예, 허가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해체 공사 시에 현장 주변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사전에 이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철거물 해체 시 안전 펜스 설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벨스는 당연히 설치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설치해서 허가를 승인을 한 겁니까? 아, 그 부분? 예, 당연히 이제 허가하는데 네. 미관 또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가설 울타리 계획은 당연히 들어오고 그걸 보고 이제 허가를 해주는데요. 네. 지금 3면은 돼 있는데 그 한 면은 차량 진출입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설치를 안 한 그런 상태라 저희가 근데 이제 그거는 문제가 인정을 좀 해줘서 3면은 안전 펜스가 쳐 있지만 예, 그 한 면, 예, 그 차량 진입로 때문에 펜스를 네. 안 친 곳으로 폐기물을 예. 버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민원이 발생한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뭐 현장을 두 차례 이제 워낙에 대형 철거 현장이기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펜스가 기역자로 되지 않았습니까? 디귿이 아니라 기역자 아닌가요? 뭐 이렇게 완전히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그 형태의 현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도심에 있는 그 아파트를 해체하는데 예,
안전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 펜스가 지금 본인 의원이 알기로는 기역자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뭐 현장 디귿자는 가보신- 아니지만 음, 그래도 디귿자 형태로 돼 있습니다. 한 면이 확실한가요? 예. 예? 이게 디귿자로 한 거요. 기역자로 한 거요. 네, 뭐 의원님 말씀대로 이 디귿자로 보기는 그렇고 부장님, 기역자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디귿자라며. 우리 저기 기역자가 맞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기억을 해서 저도 현장 가서 그런 것 같았는데 조금 네. 제가 답변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 가보셨어요? 예, 2번 갔다 왔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어쨌든 거기가 뭐 그 한적한 곳도 아니고 예, 도심에 그 주변에 상가도 있고 예, 주택도 있고 주민들이 왕래하는 길이잖아요. 거기 그 철거를 하는데 이런 그 펜스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차량 진입로고 하더라도 그 위에서 폐기물을 아래로 5층인가? 건물이 5층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아래로 그냥 그 무슨 차예요? 이거 뜨는 그 포크레인인가 그걸로 해서 내리 붙는 그거에 대해서는 사고가 없었기에 망정이지만 이게 사고가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지금 네.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압수해 공법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네. 이제 그걸로 이렇게 콘크리트를 잡아서 이제 뜯어내는 네. 공법이 있고 뭐 이렇게 뭐 포크레인 같은 거 찍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공법을 혼재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건물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높은 건물이잖아요. 그게 네. 한 10층 정도 돼서 가장 10층인가요? 그 저기 자연 시티빌이? 예. 그것이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네.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해체 대상 건물인데요. 그렇게 위에서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은 잘 슈트를 통해서 뭐 내린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위에서 그냥 던지는 식은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거가 아니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잘못돼서 저희들이 오늘 바로 저기 철거 작업 중단 지시를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잔재물 철거와 또 잔재물 처리에 대해서 안전계획서를 내서 저희들한테 확실하게 승인을 맡은 다음에 공사를 재개토록 그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펜스도 기역자보다는 디귿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예. 안전 펜스를 그렇게 설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예, 다시 한번 알고 있는데 예, 저희가 현장을 봐서 의원님 말씀대로 뭐 되도록이면 이외에도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면 바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 사무감사 자료 4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건축물 관련 현황을 보면은 한측 판독으로 인한 적발된 건축물 처리 내역에 2025년도 행정처분 내역에 사전 통지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보셨나요? 그러니까 420 넘어가서 420 뭐 5쪽 425쪽 6쪽 사전 통지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행정처분 내역에 24년도 단속한 거. 네, 네. 보셨나요? 사전 통지 예정 행정처분을 하고 기간이 어느 기간이 경과해야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국장님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 네. 저희들이 뭐 1차 계고,
2차 개고 뭐 이렇게 하는데 통상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촉박해 주진 않고요. 네. 또 뭐 주로 뭐 주거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포 운영하다 이렇게 발생하는 무화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대개 한 3개월 정도로 마지노선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전에 사전 예고, 사전 통지 예정이라고 행정처분을 발송을 했으면 3개월 후에는 고발을 하던 뭐 또 이행강제금 부과 부과를 하는. 예 그런 처럼 24년도 단속이 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을까요?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세요? 거기 425쪽에 보면 네. 단속 일자가 24년도 단속을 했는데 예. 단속이 아까 부장님 말씀대로 3개월 후면 그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지금 나열돼 있는 그 위법 사항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은가요? 아닐 것 같은데 24년도에는 다 사전 통지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페이지를 정확하게 사전 통지 예정 저희들이 이제 네. 무화 건축물 적발을 할 때요. 네. 지금 항공 촬영 촬영에 의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제 항공 촬영하는 시기가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판독 및 현장 조사를 뭐 3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하고요. 그런 뭐 구에서 시로 어디로 뭐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명령을 그 10월 달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는데요. 11월 13일 날 뭐 시정 명령을 1차를 하고요. 12월 10일 날 이제 2차 시정 촉구를 하고 그 다음 연도에 1월 달에 부과 예고를 하고 2월 달에 이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한 것이 다음 연도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항측 그 촬영을 예. 한 달에 하니까 이게 일시가 똑같은 거. 그렇습니다. 예, 일제히 그걸 조사를 하고 예, 한꺼번에 예, 조치를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건축관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학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금일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3일자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